자,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위스키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많은 싱글 몰트 중에서 드시다 보면은 이 증류소들이 예전엔 다 밀주였지만 합법적인 증류소 넘버1입니다. 글렌 리벳이라고 하고 오늘은 글렌 리벳 위스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렌 리벳이라고 하는 위스키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싱글몰트를 드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알 법한 그런 브랜드죠. 뭐 미국에서 판매량 1위를 하고 있는 리벳이라고 하는 강 이제 인근에 있는 증류소고, 리벳이라고 하는 강. 네, 그 스페이사이드에 위치하고 있어요. 한 50여 개가 스페이사이드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리벳 강 연안에 있는 그런 증류소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이제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제 이게 아무나 이 더를 붙일 수는 없어요. 이 더 글렌리벳이라는 이름을 쓸 수는 없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22년으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자면 합법적으로 하는 증류소가 많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밀주가 성행하던 시대였고, 주세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마진이 안 남았던 거죠. 그래서 밀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일랜드라고 하는 산악지대 이런 밀주를 만들던 것이 성행하던 시대였는데, 스카치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하일랜드 중에서도 스페이라고 하는 이제 강 연안에다가 이제 증류소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었던 게 되게 자연스러웠던 건데, 그렇게 이제 밀주가 성행을 하면서 되게 많은 이제 증류소들이 생겨나요. 근데 이제 1822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조지 4세라고 하는 국왕의 만찬주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이제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술을 이제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왕이 스코틀랜드를 방문을 했는데, 그 왕을 이제 환영하는 만찬 파티에서 그 밀주업자들 중에서는 위스키를 잘 만들기로 소문난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그 위스키 업자가 만들던 글렌 리벳을 이제 진상한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후에 합법적으로 면허를 받게 됩니다. 그 몰트세라고 하는 세금이 워낙 강하게 매겨졌기 때문에 이 밀주를 만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뭔가 세금을 내면서 위스키를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소비세법이 조금 개정이 되면서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니까 이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들던 밀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앞으로 자기가 이제 합법적으로 증류 면허를 취득해서 이게 판매를 하더라도 잘 팔릴 거라는 어떤 가능성을 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이사이드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합법적인 면허를 취득해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다. 1871년에 이제 조지 스미스가 죽어요. 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뭐 예를 들면 글렌파클라스, 토민툴 뭐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글렌리벳이라는 이름을 차용을 한 거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따라 쓰니까 글렌 리벳 입장에서는 이걸 뭔가 좀 고소를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법원에서 너네만 덜을 붙여라. 다른 데는 이제 뭐 글렌 리벳을 못 쓰게 하기보다는 그냥 너네만 더 글렌 리벳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지역명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중재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정관사 더라는 의미가 유일한 뭐 하나뿐인 명사가 뭐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글렌 리벳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제 글렌 리벳 증류소에서만 쓸 수 있고, 이제 마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오리지널은 더 글렌 리벳이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글렌 리벳이 미국에서 판매 1위예요? 네. 타이밍을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스카치 위스키가 한때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금주법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팔로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그 미국 시장이 막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많은 증류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문을 많이 닫았어요. 글렌리벳이라고 하는 그 증류소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좀 명성이 있었고, 좀 생산량도 좀 많이 있었고, 자본력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어렵게 버텼고, 그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창립자의 증손자가 증류소 운영을 이어받으면서 이 미국 시장을 좀 개척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33년도에 미국의 금주법이 풀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완전히 공격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금주법이 풀리고 난 이후에 미국 시장에 잘 정착을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지도를 높여갔고 지금까지도 미국 시장에서 판매 1위 싱글 몰트 위스키. 최근에 아마 미드나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위스키가 많이 소개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글렌리벳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존 윅. 존윅에도 글렌리벳이 나오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 존윅 하면 버번만 생각이 나가지고 블랑톤이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뭐 영화 중에는 미라 조연으로 나오는 분이 이렇게 야외에서 뭐 위스키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글렌리벳의 올드 바틀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매드맨이라고 하는 뭐 미드 같은 거에 보면은 이제 간간히 이 글렌리벳이 소개되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미국 시장에서는 글렌리벳의 인지도가 있다. 이렇게 좀. 그렇게 유명한 글렌리벳 지금 뭐 국내는 어떤 제품들이 들어와 있나요? 엔트리 12, 15, 18. 12, 이게 제일 뭐 유명하고 21년도 있고요. 뭐 당연히 30년도 있고 인기가 많았던 제품들. 예를 들면 나두라. 그러니까 위스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두라가 뭐 내추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그것도 약간 재밌는 게 뭐 예전에는 16년 숙성으로 해가지고 찐두라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나스로 나오면서 짭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고 그 다음에 뭐 면세 전용으로 나오는 게 이제 약간 트리플 캐스크로 나오는 제품들이 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저는 이 글렌리벳이 최근에 좀 리뉴얼 됐잖아요. 약간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약간 브라운 계열로 베이지색 케이스로 이제 12년 제품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약간 비비드한 컬러로 케이스도 좀 바뀌고 했는데 되게 처음에는 낯설었거든요. 컬러로 약간 라벨도 바뀌고 캐릭터를 조금 바꾸면서 좀 좋은 평을 받고 있지 않나. 약간 트렌드죠, 요즘의 트렌드. 젊은 감각으로. 지금 제품은 없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최근에 출시된 것 중에 이제 파운더스 리저브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조지 스미스의 업적을 좀 기리기 위해서 나온 제품인데 캐주얼하게 마실 수 있는 제품이고 최근에 이제 위스키들이 하이볼 시장을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이볼로 응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 그럼 파운더스 리저브는 요 12년보다 조금 아래급? 아무래도 이제 나스 제품이니까 조금 더 가격대도 그렇고 좀 입문자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싱글 캐스크 제품도 좀 나왔었는데 요즘은 잘 안 보여서 좀 아쉽더라고요. 약간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대만이나 일본 시장이 좀 크다 보니까 뭐 대만 시장 한정으로 뭐 13년 뭐 네네네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는 하죠. 근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 요 세 가지 제품일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12년은 원래는 이제 이 리벳이 약간 버번 캐스크 캐릭터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리뉴얼 되면서 캐스크 배합도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버번하고 쉐리하고 같이 이제 쓰죠. 그래서 아메리칸 오크랑 유러피안 오크를 같이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엔트리 제품이고 밸런스가 상당히 우수한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굉장히 라이트한 느낌이 있지만 열대과일 향 같은 뭐 파인애플 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은은하게 잘 나오면서 뭐 그냥 니트로 드시기에도 좋고 약간 하이볼로 마시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 싱글 몰트 위스키로 하이볼을 마시는 게 한때 좀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좀 하이볼로 많이 응용되던. 다음 이제 15년. 15년은 이제 라벨도 약간 붉은색 계열인데 얘는 이제 좀 독특한 게 또 리무쟁 지역에 있는 프렌치 오크를 사용을 한다. 그렇게 길게 숙성을 가져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추가 후숙성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요? 15년이니까 프렌치 호크를 쓴 거네요. 약간 그런 붉은 과실의 뉘앙스가 또 가벼운 터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15년급 위스키 중에서는 저는 리벳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뭔가 추천하기가 너무 좋은, 가격대도 너무 합리적이고. 생각보다 이게 15년급 치고는 굉장히 좀 복합적인 풍미를 많이 갖고 있고 그 프렌치 오크의 어떤 캐릭터를 또 가볍게 터치를 해주면서 복합적인 풍미가 좀 느껴지니까 글렌리벳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가격대도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15년을 좀 즐겨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렇게 라벨이 아예 병에 이렇게 좀 인쇄가 되어 있어요. 예, 프린팅 인쇄가 되어 있고 케이스 자체도 조금 하드 케이스 같은 느낌으로 이제 나와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살려서 만든 제품입니다. 풍미 자체도 좀 더 부드럽고 향도 좀 더 풍부하고 시트러스 계열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제 완전 레몬 같은 그런 좀 날카로운 느낌보다는 약간 오렌지 같은 조금 동글동글한 느낌의 어떤 시트러스함도 좀 느껴지고 견과류 같은 그런 풍미들이 조금 느껴지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납니다. 저는 진짜 요즘 그 리필 버번 캐스크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몰트 바베럴에서 옛날에 1977년 글렌리벳 제품이 있었어요. 그걸 너무너무 맛있게 마셨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고숙성 글렌리벳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빈티지가 좀 올빈이어도 좋을 것 같으니까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글렌리벳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글렌리벳이 위스키 싱글 몰트에서는 최초의 합법적인 증류소였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위스키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우리 둘기님이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회사가 있어요. 풀만이라고 하는 그 약간 풀무원 아니고요.